자, 미스터 진단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2부 때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죠.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전화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아주 신속하게, 상냥하게, 날카롭게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포트 딱 여는 순간 압니다. 너무 많아요. 맞아요. 이거 진단 물어볼 게 한가득인데 이래도 그래도 한 걸음부터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또 1부에 마지막에 종목 진단을 보내주시려다가 네. 2부로 가야지 이런 분 계셨죠? 그렇죠. 네, 2부에 종목 진단 팍팍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2부로 또 저희가 또 가열차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갑니다. 예. 자, 1부에 800명까지 넘었다가 왔으니까 2부에는 오늘 1000명 다시 또 뚫어볼게요. 좋아요. 다시 또 기록을 슬슬 만들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자, 그러면 2부의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겠습니다. 2부 첫 번째 종목, 유튜브부터 보도록 할까요? 네. 유튜브에 있는 대박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요 종목, 2차 전지 관련 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그렇죠. LNF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수 가격이요, 16만 원입니다. 30%. 장기로 보고 계시는데, 이 16만 원이면 사실은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LNF가 이게 지난 7월 26일이죠. 그때 고점에 대비해서 한 반토막 내려왔을 때 매수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밀리니까 오 마이 거기서 갓. 이제 14만 원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LNF는 사실 그 전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을 막 갈 때 딱히 재밌지 않았는데 그렇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약간 소의 아이콘이랄까? 자, 그럼 LNF 과연 또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좋을지 사실 몇 차례 좀 진단을 도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2차 전지 다 밀렸기 때문에 네. 같이 내려와서 같이 또 피해를 보고 있는 종목이죠. 앞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LNF 지금 시점에 16만 원에 담고 계시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 10초 정도만 더 끌어줬어도 좋았을 텐데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 LNF가 장기적으로 물어보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LNF. 저는 이 LNF 제일 먼저 회사에 전화 걸어가지고 LNF 이거 I하고 그거 좀 그죠? 예,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그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종복이 유진노보 진단해 줄 때도 그랬고, 삼성 SDI 진단해 줄 때도 그랬고, 장기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장기적으로 이 주식을 되게 할 때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아직 타이밍이 아닌데, 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스닥을 얘기할 때 그 지표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이 되게 긍정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그것은 지표가 나오고 FOMC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졸트가 나오고 고용 지표가 나오려면 나는 이미 다음 주 금요일, 다다음 주까지 보면서 그 9에서 13변곡의 그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지수가 막 세게 올라가고 종목이 잘 간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LNF 말씀드릴게요. LNF가 유독 못 간 주식이고 막 이런 얘기는 많이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주가가 2차 전지의 주식에 비해 이 주식은 2차 전지에 비해 그 퍼가 18밖에 안 돼요. 일단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건데 이 주식의 단점이 뭐냐면 뭐 잡음이 좀 덜어 나와요. 근데 보다시피 이 주식은 이게 진카이기 때문에 레포트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양극재 생산량 해갖고 증권업계에서 쓴 어떤 자료를 지금 부랴부랴 찾아서 짧은 시간에 우리 유창호 이건 진행자들이 그 이야기를 한 시간에 저는 이 데이터를 찾는 거거든요. 보면 2025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을 할 때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 그 다음에 비중이 어느 정도냐, 이게 순간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고 비중이 50%, 100%인데 2025년부터 급격하게 이 늘어날 매출을 보고 지금 변동성이 심할 때 확 시르는 거,
그런 건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분이 비중이 너무 많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을 듣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약세를 줄 때 세게 사는 거를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미 게임이 끝난 거죠. 여러분, 그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LNF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해도 낙폭과대고요. 파동이 1, 2, 3, 4, 5로 빠졌고요. 이 심지어는 박스권 저점까지 밀렸어요. 여기 이하는 우리가 언더슈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 가게에서나 사도 장기로 보면 대신 장기로 본다고 해서 무조건 1년 가고 이러는 개념이 아니에요. 장기로 보고 일단 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주가 흐름이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뭐 몇 달 정도로 보면서 6개월 이상을 보면서 갈 때 좋아지겠지. 그렇게 하고 들어가야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보고 진짜 6개월 지난 다음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내가 전략을 수립하고 들어가면 일단 마음이 편하죠. 일단 주식은 심리적으로 이겨야 돼요. 심리적으로 이기려면 제일 좋은 것은 지지해서 매수를 하는 거고 비중을 적절히 사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비중을 많이 싣고 정수리에서 매수를 해버리면 지수가 변동성이 생길 때 그걸 버텨내지를 못해요. 정말 중요한 얘기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낙폭과대주들이 반등이 시작되고 나면 그냥 올라갈 수도 있는 차트니 차트만 단순히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내가 지표 해석할 때 보시면 나는 차티스트지만 펀더멘탈을 중시합니다. 펀더멘탈 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차트가 좋을 때 거품을 물고 차트가 나쁠 때는 적당히 얘기하고 차트가 좋아질 것 같을 때는 예측해서 얘기하고 차트가 좋아지면 확정형으로 얘기하고 전문가가 방송에서 자기가 하는 말을 이렇게 일일이 다 노출하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없을 거예요. 결론! 장기로 보고 들어간 거 잘한 거고 이 회사의 그 향후 먹거리는 이미 나와 있고 장기로 가서 그 가격을 가는 게 아니고 낙폭주가 움직일 때는 단기로도 올라갈 수 있으니 걱정은 마시되 17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갈 때는 비중을 조금 줄이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기를 권장한다. 이 말씀 드리고 장기로는 1000명 넘어가면 이제 목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LNF 지금 뭐 채팅창도 보니까요. 네. 요거 매수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노리고 계시나 봐요. 자, 일단은 지금은 17만 5천 원 정도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요거 한마디 해주셨고요. 네. 장기로 봤을 때 목표 지점이 또 있나 봐요. 그거는 근데 1000명을 넘어갔을 때 바로 또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 자, 지금 보니까 슬슬 또 800명 다시 돌파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1000명까지 오늘 2부에 빨리빨리 한번 달려가 보죠. LNF 목표 가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NF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종목은요, 저희 전화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계속 네. 유튜브 중심으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익절 가능하다 님께서. 이게 닉네임인지 그냥 말씀을 해주신 건지 모르겠어. 저 이거 보면서, 이건 전문가님들이 이렇게 자기한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아하. 이런 관점이 아닐까 또 생각해봤어요. KCC입니다. KCC. 이 KCC는 사실 요새 잘 언급이 안 됐던 정보가 아닙니까? 약간 생소하죠. 예. 네. 지금 25만 원에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9월쯤 사셨나? 그때 한번 올라갈 때 그때 한번 같이 가신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KCC는 한 1% 가깝게 오르기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10%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저기 딱 한 두세 군데 고점에 딱딱딱 걸려 있네요. 얼마나 갖고 계셨을지 옛날에 KCC에 비하면 정말 많이도 내려왔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무님 KCC입니다. 어떤 방향성을 갖고 움직일까요? 요새 뭐 보기 드문 주식이고 아예 인기주도 아니고 시장에 관심을 받는 주식도 아니고
다만 이 주식이 에피소드가 있는 주식인데 올 초순쯤일 거예요. 어떤 분이 이종복 전문가는 건설주를 안 좋아하는데 건설주 들어가서 혼날까봐 뭐 이런 얘기했던 바로 그 주식. 그래 내가 KCC가 뭐가 건설주냐고 이런 얘기했던 바로 그 주식인데 정수리는 아니었어요. 정수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 간만에 얘기하면 유창호 앵커가 좋아하는 악의 구렁텅이를 넘어갔긴 넘어갔거든요. 그치만 이제 시장의 인기주나 어떤 그런 주식은 아니고요. 회사가 내놓은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현저히 저평가는 맞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저평가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시장의 중심에 있을 때 올라가요. 근데 전주 KC, 내가 이거 전주 KCC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KCC 같은 경우는 시장의 중심에 설 확률이 좀 떨어진. 그러니까 또 얘기해주면 낙폭과대 주도주들 기존 2023년도에 움직임이 좋았던 성장주도 마찬가지고 연말 쪽으로 가면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공지능 로봇 다시 맥이 붙을 수 있고 GPT 관련주 또 붙을 수 있고 명분이 많은 주식들이 움직이면 또 소외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고 만약에 본인이 투자금이 뭐 성장주나 낙폭과대주들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가지고 가시면 손해날 주식 아니고 기술적으로 27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는 얼마든지 연말 쪽으로 가면서 가능도 하거든요. 이 주식을 거기까지 보면서 가시든 아니면 이제 이 주식 매수가가 25만 원이니까 본인이 매수한 가격에서 수수료 띄고 돈 1,000원 정도 수익이 나면 성장주나 그죠? 내년에 주도주의 어떤 역할을 할 만한 주식, 그다음에 낙폭과대 2차 전지 이런 걸 매수할 돈이 없다면 그쪽도 한번 보면 나쁘지 않은 손해날 주식은 아니고 선택지는 2개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자 KCC 힘든 시장은 지나갔지만 힘든 네. 시간은 지나갔지만 시장에서 별 인기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7만 5천 원 기술적으로 목표가를 좀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 예. 주시고 이왕이면은 주도주 그리고 낙폭과대 주도주 이런 쪽으로 움직여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예. 자, 종목 진단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는데 채팅창에도 새롭게 와주시는 분들 2부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네. 반갑고요. 자, 숲속지기님께서 카운팅 또 해주고 계시죠. 지금 800명 가까이 일부의 고점을 거의 다 근접하고 있습니다. 네. 증수님께서는 또 낮에도 뵀는데 밤에 또 뵙게 됐네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럼 또 종목 진단 계속 가야죠. 바로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닉네임이 머리끝 발끝. 그래요. 머리끝 발끝.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순서 바뀌면 좀 곤란하죠? 그렇죠. 예. 자, 이 갖고 계신 종목이 그런데 요거 나노 신소재입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보셨던 종목일 텐데 10만 5천 원에 13% 언제 매수하셨을까 봤더니요. 올 초에 샀다고 하시네요. 올해 초에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야. 쭉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아니 이게 나노신소재 2차 전지 관련주들 고점 나왔을 때 7월 26일이죠. 21만 3천 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그거 다 지나가 버렸네요. 와 이거 21만 원이 눈앞에 계속 아른거리실 것 같은데 자 지금 어떤 전략을 또 구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상당히 아쉬움이 크실 것 같습니다. 자 나노신소재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좋은 가격대를 다 지나가셨는데, 이거 계속 쭉 가지고 있어도 괜찮나요? 이제 난관에 봉착했네요. 지금까지 다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나는 성격 알죠, 여러분? 내 방송 꾸준히 본 분들. 이분이 만약에 내 방송을 봤으면 이건 거의 최고점에 팔 수 있었을 텐데. 왜냐면 이 종목은 나노신소재가 워낙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잘 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주식은 월봉이 깨지지도 않았어요.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고점에서 급락을 할 때도 이 저점을 지금 버팅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가 좋아서 그런 건 맞아요. 다만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이 주식이 다시 이쪽 신고가를 가기에는 역부족. 왜냐면은 얘가 신고가를 다시 가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12만 원대에서 18만 원대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신고가권에 있을 때
이거 LNF만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LNF는 30만 원이었었는데요.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는 얼마였습니까? 0095440, 0054990. 우리는 포스코홀딩스도 코드번호로 치잖아요. 76만 원. 지금 40만 원까지 밀렸고. 상대적으로 여기서 불리하다는 거죠. 이 나노신소재라는 주식이 그 부분이 불리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21만 원을 받는데도 안 팔았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그게 좀 난감한데, 그래요. 탄소 나노 튜브 쪽. 그죠? 예. 그 다음에 대주전자라는 주식도 있거든요. 대주전자는 인조 의견. 막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섹터에 2차 전지에 있어도 그 2차 전지 내에서도 자기들이 잘하는 주특기 분야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 주식은 대장주격의 대표주는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만 원대도 안 파신 분한테 어떻게 얘기하긴 좀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그쵸? 예, 기술적으로 다시 근데 이게 이분 성에 찰까요? 1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이상 욕심 내기보다는 그쵸? 예. 이 주식 그쵸? 예. 근데 이건 종목 추천 프로가 아니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드릴게요. 나는 15만 원에서 어떤 타협을 한번 보는 게 어떻겠느냐 정도 의견 드리고 싶고, 나는 계속 장기로 가고 싶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남들 다약할 때 안 빠졌으니까 남들 올라갈 때 약간 변동성은 생길 수 있지만 어차피 주도주니까 다시 한번 18만 원대까지 시도가 나올 수는 있지만 나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 해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가격은 얼마냐? 1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노 신소재 20만 원 넘었을 때 가격이 계속 눈앞에 그려지시겠지만 당연하죠. 일단 좀 아쉬움이 있더라도 네. 이 종목 뭐 손실 볼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다행스러운 일이죠. 수익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15만 원 정도 거기서 타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요즘에 뭐 손실 보는 종목들 너무 많은데 네. 수익 볼 수 있다는 희망만 가지셔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리고 15만 원 절대 적은 수익률이 아니라는 점도 같이 한번 다시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노 신소재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오호.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밤늦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29,500원에 12%입니다. 예, 언제쯤 사셨어요? 좀 됐어요. 이게 좀 많이 내려왔다 싶어가지고 좀 매수를 했더니 네. 그대로 쭉쭉 빠지네요. 지금 차트가 그래가지고 나가고, 예, 말씀하시죠. 이거를 매도를 취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기다려봐야 되는지 전문가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네.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종목 전문가님 진단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예,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네. 한바탕 올라갔다 내려와 그렇죠. 있죠. 잘 예. 가다가 네네. 갑자기 주주중 내려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으로 더 내려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올랐던 것만큼은 다 내려놨는데 거기서 더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앞으로에 대한 전략 짜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화하신 분, 저하고 전화 통화 한 번 이상 한 번 하신 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목소리가 하세요? 오래됐는데. 아니, 나는 목소리 들어보면 딱 알아요. 왜냐면 내가 진단해 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분의 어떤 성향과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진단을 해주거든요. 됐고, 이제 제가 얘기해 꽤 드릴게요. 오래됐는데요. 우선, 지금 바쁩니다. 여기 지금 우리 뭐 사적 만담하는 것도 아니고, 시청자분들, 나의 기억력과 진단을 할 때 그 어떤 집중력,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혹시 2차 전지나 뭐 반도체나 이쪽을 갖고 계신 상태에서 이 주식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쪽이 없고 이것만 있으신 건가요?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현재는 요거 말고도 하나 있죠. 삼성 이거 말고 하나 있고 다른 건 없습니까?
다른 것도 몇 가지 있죠. 세아베이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뭐 우리 또 이종복도 눈치로 그걸 채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일반인이 뭐 그죠? 예, 한두 종목만 갖고 있지 않을 건 여기 내 그죠? 예, 스타일인데 매수가가 나쁘지 않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모르겠어요. 중동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플랜트 쪽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 회사가 내가 아까 지나가는 기사로 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면 IR 개최 있지 않습니까? 10월 말에. 보통 우리가 회사가 IR을 한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뭔가 자신이 있을 때, 그쵸? 예, 뭔가 자신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엄청나게 심각하게 뭔가 안 좋을 때. 왜냐면 말로 설명하면서 뭐 기자들이든 증권사 뭐 저기든 이해를 시키기 위한 어떤 이게 일종의 수단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뭐 문제될 게 뭐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연말로 가고 내년 초로 가면서 문제는 중동 전쟁인데 우크라이나나 이쪽에서 다소간의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면 32,500원대로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주식이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이제 고점에서 밀리면서 매수세가 실종되다 보니까 탄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비중이 12%니 그래서 아까 질문한 거예요. 성장주나 낙폭과대 2차 전지나 이런 걸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 여력이 있다면 나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주식으로 판단한다. 그건 본인이 하시고요. 기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우크라이나 쪽에 어떤 긍정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35,000원대도 갈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3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31,500원에서 3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 투자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익 내고 나오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삼성 엔지니어링 기술적 목표가 32,5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아니, 전문가님. 예. 혹시 대개 음성 분석 시스템 이런 거 있습니까? 목소리 듣고 어떻게 바로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 신기하네요.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 지금 시청자분이 놀라셨잖아요. 이거 되게 오래전인데. 저는 뭐 근데 상상도 저는 그 못했거든요.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와, 저는 유창호 진행자하고 이건 진행자도 목소리를 변주하면 몰라도 목소리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특색이 있거든요. 와, 진짜 종목 진단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런 데서 저는 가끔 소름이 돋아요. 이분은 대체 어떤 분이실까? 미스테리하다. 내가 없는 촉이 있다. 와. 약간 이런 느낌. 예.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네. 자, 더 깜짝 놀랄 만한 종목 진단 내용들 지금부터 더 챙겨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다음 종목은 뭘로 갈까 고민을 다 해봤는데 잠깐만요. 이거 대단히 묵직한 종목. 근데 여기 많이들 계시네요. 기운이 모여있는 종목이죠. 모여있는 종목. 자, 유튜브에서 정말 수많은 분들의 종목 진단 요청이 왔었던 종목입니다. 이수 페타시스죠. 이 종목 진짜 많아요. 야, 이거 올 한해 올 초에 한 5, 6천 원대에 있던 종목이 얼마 전에 나왔던 고점 얼마입니까? 43,000원까지 무지막지하게 올라갔던 종목이죠. 예.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봤는데 이 7월 25일에 고점 찍고 나서 거의 지금은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22,500원까지 쭉쭉쭉쭉 아이고. 밀려 내려왔는데요. 그러게요. 자, 그래서 지금 새로 접근하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이미 접근했는데 거기서 더 내려와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추가 매수 같은 거. 자, 박은하님께서 25,500원에 10% 네. 가지고 계십니다. 자, 25,500원에 10%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이분뿐만이 아니에요. 부자되자님께서 25,700원, 꼴포신동님 3만 원, 3만 원대 고민다님 많네요. 32,600원, 예. 이란님 33,500원. 왜 점점 올라가는 거죠? 정말 수많은 가격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수페타시스 전문가님, 요게 정말 쭉쭉쭉 가다가 반토막 나 있잖아요. 여기서 하락 멈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수페타 참 내가 미스터 진단 1년 넘게 하고 이 주식 8월 달에 질문한 분이 가장 운 좋은 분이에요. 이게 내가 8월 달에 이수페타 이거 보면 진단 해주고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8월 달에 여기 전고점 원저리 아마 매도 이런 얘기 했을 거고
쫓아 들어가는 사람들은 먹을 자격 없다 막 하면서 했던 주식인데 참 많이도 내려왔죠. 일단 내가 여러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내가 쓸 수 있는 한도껏 일단 썼어요. 충분히 내려올 만큼 내려온 거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근데 여기까지 하락하는 거는 사실 좀 말도 안 되지만 뭐 우리가 가격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가격적으로 반토막 원칙 내가 급등주 진단해주고 그럴 때 그런 얘기 좀 많이 하거든요. 이건 비중이 30%가 안 들어가 있다면 뭐 15%든 20%든 5%든 13%든 뭐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이 정도 가격대 오면 추가 매수가 맞는 건데 문제는 이제 안 밀리고 이런 걸 3만 원, 3만 5천 원 이런 데서 매수하신 분들이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2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내외, 요 정도 내외가 가격이 매수가인 분들은 손해날 주식은 아니죠. 만약에 밑으로 밀려서 추가 매수해버리면은 이건 무조건 수익 나는 거예요. 이쪽, 요 정도 가격만 돼도. 그리고 기술적 분석과 기술적 파동상 1, 2, 3, 4, 5로 오고 있고요. 거래량도 급감해 있고요. 매수 심리만 살아나면 올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주식인데 문제는 이제 매수 심리가 언제 살아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낙폭주, 이거보다 더 낙폭주가 움직일 때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 회사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들어가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수페타 같은 경우는 싸게 사면 싸게만 사면 싸게만 사면 싸게만 사면 싸게만 살수록 기대 수익률도 되게 높아지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얘기하면 좀 그런데 1,000명 넘어가면 얘기할 겁니다. 이것도. 이게 이제 매수 심리가 살아나게 되면 이건 아무리 못 가도 그죠? 예, 아무리 못 가도 3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바보고 이 약세장에서 그죠? 예, 이거 아무리 못 가도 그죠? 예, 1,000명 넘어가면 얘기할 거예요. 예, 결론 매수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막고 싶지 않은 주식. 다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아까 포스코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에서 훨씬 더 많이 밀렸거든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얘도 만만치는 않지만 다른 2차 전지들은 예를 들어 포스코 홀딩스 보세요. 기본적인 추세, 기본적인 이평선의 지지선들을 다 깨고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 지지선이 하나가 여기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는 안 빠지고 121선하고 241선하고 중간 지점과 가격이 2만 원이라는 가격이 상징적인 가격이 있거든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높이 산 분들은 매수 타점이 아쉽고 25,000원 이하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무리 못 팔아도 27,500원에서 3만 원 언저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매수 심리가 살아날 때가 움직임이 세게 나오는 거고 조만간에 나올 수도 있는 위치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세게 못 갑니다. 조금 더 밀렸다가 가야 조금 더 세게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기술적인 특징도 참고하셔라. 끝. 자, 그렇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에 조금 더 밀려나면 약간 더 탄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궁금증 너무나들 많으셨는데 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이수페타시스였습니다. 자, 2부도 지금 벌써 반이나 지나가 있습니다. 예. 남은 시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끝까지 종목 진단 다 드릴 테니까 그렇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02-325-8200번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송은경님께서 덴티움이라는 종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예. 이거 치과 또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이거 105,500원 그리고 10%라고 하시는데 덴티움이 지금 수익이 나고 계십니다. 오늘 야 덴티움 보세요. 좋아요. 사실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오다가 네. 이제 슬슬 돌려가고 있죠. 그러게 말입니다. 다시 한번 폼이 살아나고 있다.
거래량도 붙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이제 초입에 들어간 건지 상승의 초입인 건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게 질문 받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왜냐면 덴티움은 종목 진단하면 분명히 조회수가 작게 나올 거거든요. 아까 이수페타가 이 차트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밀리면 반드시 저렇게 올라가거든요. 요건 따로 이제 그쪽에서 질문하고 덴티움은 따로게 영상 뜨겠습니다. 예, 패스. 덴티움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탈 수 있을지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덴티움입니다. 그렇죠? 예, 덴티움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덴티움이 최근에 주가가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 우리가 펀더멘탈을 보면 이게 지금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지만 이 회사의 매출액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2022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2022년 이전과 2022년 이후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2023년 12월 기준의 컨센서스가 1,300억인데 2024년에 1,600억, 2025년에 1,900억인데 최근에 중국서 파죽지세의 어떤 매출이 일어나나 봅니다. 그런 기사가 지금 붙어가지고 거래까지 실렸다. 그렇다면 이 주식은 고점에서 반토막을 내놓은 상태에서 아까 제우스 같은 주식도 이런 차트 분석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이수페타시스도 이 주식의 차트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길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과 이걸 종합해서 보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분한테도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주식을 장기로 계속 갖고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익 실현을 하고 되밀릴 때는 이 주식을 다시 공략하지만 되밀리지 않으면 그 현금을 가지고 뭐 아까 얘기했던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런 것도 두루두루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제 얘가 다시 밀리면 다시 저점에서 사서 갖고 가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뭐 기술적으로 13만 원에서 14만 원 언저리, 그렇죠? 예, 요 정도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실적과 이 주식이 빠지고 올라가고 있는 어떤 이런 걸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겠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송은경님께서 보내주신 덴티움 기술적 관점에서 13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의 목표가를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이번에 잘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채팅창 잠깐 봤는데요. 네. 숲속지기님께서 NG! 조금 전에 카트 자체 처리해 주신 거. 전문가님이 지금 편집하신 거예요. 네, 스스로 대단합니다, 편집을 진짜. 하셨다. 자, 그리고 달무리님께서 덴티움 방금 전에 살펴드렸잖아요. 이거 무진장 빠졌군요. 옛날에 했던 주식인데 점점점. 옛 추억을 또 되살리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순간 아찔할 뻔했죠.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윤기숙님께서도 덴티움 주목하고 계시고 정용님 두산 테스나, 민홍지님 에코 해줘 하셨는데 이거 종목명뿐만이 아닙니다. 매수가랑 비중 같이 남겨주세요.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존댓말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어리지가 않습니다. 좀 예. 당황했네요. 자, 그럼 종목 진단 바로 또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늘봄님의 종목을 봐드릴게요. 네. 대덕전자입니다. PCB죠? 기판업체 25,200원에 13%입니다. 역시 손실을 좀 기록하고 계신데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고요. 목표가 부탁드려요. 대덕전자 뭐 마찬가지죠. 지난 7월에 39,650원, 뭐 거의 4만 원을 갔다가요. 올랐던 거 거의 다 지금 다 뺐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차트 요즘에 너무 많죠. 그렇죠. 아까 뭐 이스페타시스와도 비슷한 느낌인데요. 자, 대덕전자 지금부터 하락을 멈추는 방향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대덕전자는 어떨까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건 유창호 진행자가 나오고 방송하면서 차트가 약간 눈에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얘도 똑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아까 그 덴티움하고. 근데 덴티움은 실적 개선세 확실했고 중국서 매출액 성장세 뛰어나다 기사 나오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대덕전자는 저는 증권사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매도 레포트의 타이밍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공매도까지 가면 말이 길어져요. 나는 공매도도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고, 뭐 지난번에도 한번 결론으로 얘기하면 공매도 세력을 역이용하라 막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타이밍. 지수가 약세가 나오고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이럴 때 그런 공매도를 부각시키거나 이런 매도 레포트를 쓰는 이거는 솔직히 같은 밥 먹는 사람들끼리 좀 옳지 않다. 자신 있으면 올라가는 장, 반등 나올 때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빠지고 있을 때 불안 심리가 극에 달하고 있을 때 그 타이밍에 레포트 탁탁 내지 말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매도 레포트 얼마든지 자기의 주장이니까 대신 그게 맞고 틀리고에 따라 그 사람의 신용도와 그 사람의 실력이 시장에서 검증되는 거잖아요.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어쨌든 그래서 주가가 밀리는 거고 나는 대덕전자 이건 이종복의 의견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맞고 틀리고는 가봐야 하는 거고 지금은 약세장이고 급락장이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게 효과적이라면 기본적으로 중기적인 어떤 반등 한 번은 나오는 이런 흐름에서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주식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거는 좀 억울하죠? 그런 레포트 받은 거. 그래서 나는 아무리 못 가도 대신 이제 모든 주식 공통인데 어떤 주식이 올라올지 모르니까 이걸로라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시간도 이제 다 돼가고 딱 저 가격이에요. 그럼 얘가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중기적인 관점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아쉽지만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이게 여기에 있을라나요? 여기 지금 보면 내가 아까 이수페타 여기 한번 봤죠? 변곡점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8월 23일 미스터 마켓입니다. 이거 중심이론 변곡점 마무리 전략할 때 시장 분석을 해주는 내용인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못 보고 지나가는 거 우리는 중기 변곡점이라 이런 변곡점에서는 의견을 정확히 얘기하거든요. 여기 보면 위로 340에 350이 저항이고 중기입니다. 아래로는 310까지 얘기해 준 거 여기 테레비에서 대놓고 얘기한 거 여기 보이죠, 여러분? 저 시점에 310을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의견 내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내가 장기, 중기, 장기를 긍정으로 얘기하고 막 그래서 계속 좋게 얘기하는 걸로 들리겠지만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읽다 보면 만약에 여기서 그냥 올라가게 되면 지수가 반등을 줄 때는 비중 체크가 필수라는 얘기도 다 들어가 있고요. 웬만하면 이런 얘기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어떤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대덕전자도 그런 느낌으로 얘기해 드린 거예요. 지금 이 가격은 매수 자리가 맞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고점에서 매수하고 하는 그 타이밍이 좀 아쉽다라고 하고 막 그런 종목들과 이 주식을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중이 적을 경우에는 13%니까요. 추가 매수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내 의견 얘기하는 겁니다. 2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못 가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전문가다. 투자 참고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대덕전자에 대한 이종복 전문가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늘봄님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종목이 16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열심히 또 달렸어요. 진짜 열심히 달렸습니다. 찹쌀님께서 그렇다고 종목 안 봐준다는 거 아니고요. 네. 바로 갑니다. SKIE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관심 두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2차 전지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 이분께서는 매수가가 7만 원이세요. 예. 그리고 비중이 8%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우리 아까 전에 이수페타시스 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종목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저 지점에서 매수를 하셨고 이제 그 이후에 조금 더 밀려 더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정경애님께서는 이 종목을 7만 2천 원에 사셨고 그리고 사랑맘님께서는 9만 7천 원. 아하. 그리고 지프 넘버원님께서는 9만 원대 초반.
조금 다양하게 9만 원대, 7만 원대 이렇게 포진이 좀 되어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이분 찹쌀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비중 확대 시점.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SKIE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거 진단해 주려고 아까 빨리 끝낸 건데 진작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근데 이게 누차 얘기지만 나는 핑계를 대는 게 아닙니다. 이 주식도 보면 목표가 함량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작정을 한 거죠, 작정을. 근데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제일 많은 섹터가 어디입니까? 2차 전지잖아요. 좀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얘기하고 나는 이제 정면으로 그쪽이 틀렸다를 내 의견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변동성이 세고 나스닥도 차트가 깨져 있고 이게 뭔가 내가 비빌 언덕이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참고 있을 뿐 비중 저 정도면 나는 전혀 노프라 브롬이다. 그리고 저분은 너무 싼 가격에 물린 거예요. 여기 지금 채팅창에 뭐 8만 원, 9만 원대 뭐 물렸다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의견 드릴게요. 지금은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약하고 진짜 장도 그렇고 매도 레포트 오지게 나오고 해서 더군다나 심리 거래량도 없잖아. 이거 바닥이에요. 다만 이분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어느 시점이냐? 가격은 이 가격 시점 맞다. 다만 기술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려면 이 연두색선, 우리가 이걸 21선이라고 얘기해요. 연두색선이 좀 완만해지는 시점 혹은 연두색선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이 확인 매수하는 FM입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기술적 분석에 관심이 없다. 나는 기술적 분석 관심 없고 시간도 없어요. 바로 지금 해도 돼요. 이 가격. 9만 원대에 만약에 물리신 분들이 있다면 30% 이하여야 됩니다. 뭐 10%든 15%든 20%는 좀 후달리지만 20% 이하의 비중으로 이 주식을 이 고점에서 만약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추가 매수하면 얼마든지 먹고 나올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아무리 못 가도 8만 원은 갈 수 있는 주식이에요. 그러면 얘가 6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만약에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라도 먹는다면 적은 폭은 아니죠, 여러분.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거 싶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SKIE 테크놀로지 중기 8만 원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중요한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2부의 하이라이트죠. 그렇죠. 시장에 대한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전략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빼고 가겠습니다. 지금 45분이니까. 자, 다음 주 시장 전략 말씀드릴게요.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글로 지금 맞이하는 게 이번 주는 언더슈팅이 나옴이라고 할 때 이 결국이라는 단어를 좀 썼어요. 지금은 시장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주식시장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원인과 결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과관계. 그 인과관계가 명확한 게 숫자로 확인이 되면 그거보다 더 완벽한 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그 인과관계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이번 주에 언더슈팅급. 언더슈팅은 주가가 순간적으로 급락을 한 걸 언더슈팅이라고 하고요. 언더슈팅은 단기 매수의 급소다라고 이미 강의를 수차례 한 바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버슈팅의 흐름만 지금까지 경험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언더슈팅이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시장이. 그만큼 오버슈팅이 여러 번 나온 뒤에 언더슈팅이 나왔으니 종목들이 많이 빠졌겠죠. 그래, 그 많이 빠진 주식이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는 그 가격, 그 폭이 기존의 약세장과 기존의 하락장과 다른 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빠진 거에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시장 전략은 권장사항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하락장에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건 권장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락은 일반적인 하락이 아닌 어이없는 하락이란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전쟁 터지면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온 상태에서 작정을 한 듯이 매도 레포트가 쏟아지면서 더 빠져버린 거라죠. 그럼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주식은 돈 벌려고 하지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치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 주장이 되게 강한 편입니다. 맞고 틀리고는 가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주식시장은 약한 수급 주체에 나스닥이 급락을 한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과정에 아까와 같은 상황과 연결한 신용 반대매매 물량이 이번 주 급락의 원흉이다. 그러면 일단 그 원흉 하나는 지나갔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빠진 게 눈에 보이지만 약간 좀 실력이 있거나 이종복 정도로 시장을 냉정하게 본다면 이건 한눈에 들어와요.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자문사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식이 무섭고 가격이 비싸서 매수세가 약한 게 아니고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면 어차피 증권사에서 하한가로 매도를 할 것이고 하한가에 매도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개파락할 것인데 약세장에서 그걸 매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수세가 세게 안 들어온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매도를 해야만 구조보다는 외국인들은 매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수급 구조였어요, 여러분. 파생은 하방을 구축한 상태에 원화마저 약세를 주고 금리 차가 국내와 미국의 금리 차가 2% 이상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가 들어올 일은 없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너무나 명확한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지수가 빠질 때 추가적으로 과매도권으로 주식들이 빠진 거고 그 과매도권으로 빠진 주식들이 너무 좋은 게 많고 싼 주식이 많다 보니까 기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시장이 좋고 지수가 좋아서 기회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스닥 급락이에요. 나왔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증시, 그러니까 미국 중에서는 다우,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항생 등은 나스닥만큼 급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수급 구조와 신용 반대매매 물량이 대기하고 있지 않았다면 거기에 매도 레포트가 부추겨지지 않았다면 중국 항생 등의 어떤 시장과 독일 다우 등의 시장처럼 급락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라는 건데 거기서 더 급락을 했으니 억울할 게 없는 거고 이 냉정한 판단이 나의 의견이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많이 빠지고 어느 정도 빠져 있는 거에서 오히려 이러한 요인이 더 빠지게 했다라는 것이 내가 내리는 진단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간단하죠, 여러분? 핵심주 추세 패턴을 얘기 한번 해볼게요. 2차 전지는 과매도인데 여전히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먼저 하락한 종목들은 오히려 반등 타진을 하거나 반등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방송에서 가끔 얘기했던 그 엔캠이나 이런 애들은 올라간 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주식 저점 깨지고 급락을 할 때 버팅기고 있는 거 그렇죠? 그런 데가 오히려 힌트가 됐다는 거죠. 과매도예요. 과매도. 2차 전지는 과매도. 대신 대형주는 지수 연계와 함께 해야 되는 지수와 함께 연계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단점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도주가, 대형주가의 2차 전지나 그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 이런 쪽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쪽의 주식들은 지수와 함께 움직여야 되니까 오늘과 같이 오히려 반도체가 약하고 뭐 하이닉스가 좀 약하고 삼성전자가 약할 때
지수는 언더슈팅 쪽으로 왔으니까 그쪽 종목들이 버티거나 그쪽 종목들이 시장을 리드할 수도 있고요. 미국장이 만약에 이번 FOMC를 기점으로 반등이 좀 그죠? 한 15,000대로 올라가고 막 그러면 지수를 견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좌우당간 공매도 한 애들이 증권사 매도 레포트 플러스 여러 가지 이 불안한 요인에서 2차 전지의 총알바지로 얘기하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얘기 드릴게요. 공매도를 친다고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닙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그 공매도를 쳐놓은 걸 보는 사람들,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가 매수 심리를 약화시키는 거고, 이거 뭔가 부정적인 거 아니야? 서부터 어떤 심리를 약화시키면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공매도는 말 그대로 빈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냥 숫자 계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서 억울하다. 이 주식들은 내가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반등이 한번 쭉 나오면 기술적으로 한번 되밀리는 거는 염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점에서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계속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신용 불량 때문에 쟤들이 못 간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대신 고점에서 사긴 샀는데 SKI처럼 비중이 좀 적당히 작다. 30%에서 50%씩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지금 비중 확대가 맞습니다. 내 의견이에요. 공매도 총알바지가 아니고 정확한 분석에 입각한 승부수. 대신 중기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추세는 양호하지만 오늘 장에 힌트가 있는 겁니다.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주가가 안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나 전체적인 주식이 반등이 나올 때는 약간 소외받을 수도 있어요. 이 점을 참고하되 같이 빠진 반도체는 나쁘지 않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인공지능 로봇 등은 하반 경직성까지 양호합니다. 개인적으로 4분기나 내년 초까지 볼 때는 저는 인공지능 로봇 정말 좋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나는 2차 전지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을 항상 같이 좋게 얘기해요. 근데 2분기부터 내가 가장 세게 얘기한 건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4분기 쪽으로 갈 때 내년도까지 보면 인공지능 로봇이 상당히 매력. 2차 전지는 나쁘지가 않고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 대신 추세 패턴 다 깨진 거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깨진 추세 패턴이 너무 자기적인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내 의견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로봇도 제약주도 있고 종목은 많아요. 그리고 가격이 충분히 빠졌고, 주식 지금 이제 해서 최근 2달 동안 뒤통수 맞은 그 보상 받을 때가 다가오고 있고 그렇게 멀지 않다. 실질적으로 거의 다가왔다라고 봐도 되는데, 나스닥이 조금만 더 빠졌으면 다가왔단데 아직 약간 아리까리하거든요. 길어도 일주일 안 걸려요. 두려움을 떨치시고 명확한 판단으로 시장 대응을 하기 바란다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맹목적인 무조건 매수가 아닌 말도 안 되는 분석에 의한,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을 직시를 한 상태에서 한번 승부수를 띄우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 네, 이렇게 시장을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살펴드렸으니까요. 네. 꼭 넣어두시고요. 자, 그럼 2시간 동안 달려와 주신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정보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손흥민 골 넣나요? 몰라요. 자, 모여보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확 들어오네요. 간다. 네, 고맙습니다.